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상 수준에 그친 결과들이었고, 또한 국내에서는 공휴일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짧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큰 움직임 없이 무난하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예상외 호조를 보였는데요. 금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완전 고용과 물가의 점진적인 안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미국 경제의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의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조금 상승 흐름이 약간 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2600선을 트라이 했다가 지금 2500선까지 좀 밀려났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914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845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가파른 상승세가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받으면서 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삼형제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드디어 이제 셀 리포트까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고 향후에 세계를 선도할 만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재 주가는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가격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그런 톤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 시장에서도 일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그동안에는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수준에 지금 육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 외에 호조된 실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애플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2%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주 종반까지 좀 부진했던 미국 증시를 상승세로 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었을 때는 제가 계속 주식시장에 대한 뷰는 이제 상고하몰, 상고하저 내지는 상반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좀 조정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은 5월 초니까 상반기가 조금 남았죠. 국내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은 조금 본 것 같긴 한데, 이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급락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시장 좋고 또 물가는 안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반기 말까지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근거로 또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일 텐데요.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사실은 조금 우려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를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4%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3.5에서 전망이 3.6이었는데 3.4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지금 사실상 3.4면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세기 한 5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예, 거의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3.4를 기록한 거는 거의 지금 처음인 거고요. 지난주에 그 실업수당 청구 실적이 조금 올라오면서, 그리고 미국의 은행권에 대한 불안 얘기가 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 아니겠냐라고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뭐 여전히 고용지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임금 상승률도 뭐 다시 조금 4.3에서 4.4로 조금 올라가면서, 하여튼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스터리어스 할 만큼 아주 이런 짱짱한 타이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제 왜 이렇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어느 대학에 있는 한국의 그 경제학 교수님 자료까지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갑자기 그 교수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은 이유를 3가지 정도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좋아요. 기억이 나시면 좋아요. 그래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계속 영상 들어주시고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Great Resignation, 대사직, 대사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이 미국의 시니어 계층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한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이민자 감소.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민자들 다 내쫓아냈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의 부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가 미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나 일 더 안 해도 되니까 월급 안 받아도 돼. 난 차라리 그냥 조금 여가를 즐기는 게 낫겠어. 그리고 요즘에 이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 그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 미국의 오피스의 공신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어떤 고용의 어떤 문화 자체가 이처럼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고용시장을 짱짱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들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아실 텐데, 소비의 원천이 뭡니까? 바로 고용, 이 근로소득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고용시장이 짱짱하게 되면 미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이게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지난주에 보게 되면 제임스 블러드라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미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이 블러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경착륙 우려가 좀 과대하게 포장이 됐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견조한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사실 미국 경제 자체는 걱정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일정들을 잠깐 보시면 뭐 이제 월 둘째 주로 가면서 딱히 경제지표가 눈에 띄진 않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경제지표가 바로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목요일날 중국의 CPI라던가 또 금요일날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다음 주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바로 딱 하나, 요거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그 4월 물가 상승률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3월달
그 상승률이 5.0까지 급락을 했죠. 기존에 6.0에서 5.0로 뚝 떨어졌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저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올해 6월까지는 계속 떨어진다. 작년 6월달이 9.1로 높았기 때문에 잘하면 2%대까지도 현재의 궤적이라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랜만에 물가 추정제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지금 온 게 그 지난 3월이고, 3월 이후에 물가 궤적을 보시면 전월비로 물가가 0.2%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0.3% 가정 상승한다는 가정, 마지막으로 0.4% 상승한다는 가정, 요 시나리오 1, 2, 3를 다 해봐도 올해 6월까지는 물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이제 그 뒤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6월에 그 정말로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2% 중반까지도 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지금 헤드라인 CPI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어 CPI는 이보다는 이 하락의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고 레벨이 좀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 센티멘트를 좌우하는 것은 이 헤드라인 CPI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계속 이제 요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러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너무나 놀랍고 부러운 게, 이 고용지표상에서는 실업률이 3.4%로 사실상 완전 고용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2%대까지도 이 헤드라인 CPI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 파란색이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죠. 9.1 찍고 지금 뚝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 빨간색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골디락스 또는 뭐 미국 경제의 뭐 연착륙 내지는, 저는 이제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서 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았었고요. 이기적이고 까칠한 이 남자, 이 잭 니콜슨이 뭐 강아지를 뭐 이렇게 우연하게 맡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열리고 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s good as it gets. 뭐 이렇게 표현하는 대사가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1998년도 작품이네요. 저는 이때 본 건 아닌 것 같고, 이때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뭐 언젠가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미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그 중에서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이 이렇게 완전 고용을 보이고, 그 가운데 40년대 최고치로 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지금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제 추정 모형에 따르면 지금 뭐 예상치는 그 4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과 똑같은 5.0이던데 제 모형 추정치는 한 4.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에서 좀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실업률은 사상 최저이면서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물가가 2% 후반으로 떨어지면 뭐 미국 경제는 완전 무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빨리 떨어지면 굳이 뭐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 없겠네 라면서 또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지난주 특히나 FOMC에서 연준이 성명서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문구를 이제 삭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다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빠르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그 통화정책 일정에 따른 그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 6월 FOMC에서는 동결 확률을 지금 92% 보고 있죠. 그 다음에 7월까지도 동결을 높게 보다가 9월에 25bp, 11월에 25bp,
12월에 25bp 해서 연말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확률을 제일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FF 선물 시장, 단기 자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현재의 기준금리 5에서 5.25가 올해 말에는 4.25에서 4.5 정도, 대략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기대들은 다음 주에 물가지표가 저의 추정대로 이렇게 4.8 정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뭐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은 야, 이거 뭐 미국 경제는 이거 뭐 계속 그냥 고고싱인 거죠. 뭐 최근의 조정이 오히려 아주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고, 미국 경제를 감안해 보면 미국 주식은 이제 뭐 조정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이런 그림들도 뭐 상당히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차라리 좋을 수 있다는 이유가 이런 이제 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좀 안 좋죠.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에 따른 좀 충격도 있고, 최근에 PF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이슈도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뭐 수출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안 좋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한국 경제의 모습이 안 좋아도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 금융시장이 좋으면 그 부분들을 한국 시장이 일정 부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위주로 좀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선호도는 그동안에는 신흥국 시장, 미국보다는 한국 시장이 좀 좋았다면 지금부터 뭐 한 분기 정도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저는 계속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거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미국 경제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도 더 이상 안 올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연말에 금리도 내려준다면 자산시장 날아가야죠. 뭐 주식이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에 있을 이유가 없죠. 더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저의 그 전망은 뭐 제가 계속 상고하몰 내지는 상고하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저는 뭐 제가 매크로를 오래 본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이 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미국 경제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완전 고용과 이 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시기는 저는 한 분기 정도, 2분기 정도까지가 유효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뭔가 인사이트를 드리려면 저는 조금 세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장과 근거를 판단하셔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헷갈리지 않게 그냥 좀 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니까 그 부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신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 생각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역시 또 댓글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근거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2분기까지만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좋은데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유지될 걸로 보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가 계속 이 물가에 대한 추정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최근에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기저효과에 대한 영향이 크다. 지금 작년 6월에 9.1로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떨어지지만 올해 6월 이후로는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하락하진 않고 오히려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반등의 수준이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보다는 위쪽에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중단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을 긋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물가의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기저효과에 의한 숫자 노름일 가능성이 크다. 숫자 노름 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다시 물가가 반등할 위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헤드라인 CPI를 제외한 코어 CPI라던가 코어 PC 물가는 상당히 스티키한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물가에 대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 못 해준다. 그리고 뭐 고용은 좋은데 물가도 떨어지는 모습, 이거는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하나 더 보여준 게 바로 이 미국의 고용지표 아니겠습니까? 미국 고용이 이렇게 견조한데 그럼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가 어렵죠. 지금 지난달에도 살짝 올랐잖아요. 이 4%대 물가 임금 상승률인데 얘가 코로나 전에는 3%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벨 자체가 내려오지 않는 한 임금 상승률 발 물가 상승 압력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이게 뭐 첫 번째이자 두 번째 이유이겠네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같이 그려놓고 보면, 자 보세요. 이 파란색이 물가거든요.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구간을 보세요. 그렇게 요때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항상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때는 미국의 실업률의 급등을 동반을 합니다. 1970년에도 그랬죠. 자, 1975년에도 그렇죠. 그리고 1980년, 1980 몇 년입니까? 81년도. 자, 보시죠. 이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이고 빨간색이 실업률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즉 물가가 떨어질 때는 항상 실업률 상승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론 비용 측면인지 수요견인 측면인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최종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소비 여력과 구매 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은 당연히 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이렇게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에 실업률이 제자리를 유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의 상당히 좀 유례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실업률이 여전히 유지되는데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요번 사이클은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좀 지나면 또 다 결국 과거 흐름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차로 봅니다. 최근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고 올 하반기 가게 되면 다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다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려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실업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고용지표 좋은데 그 얘기가 말이 되냐라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경기를 망가뜨릴 때까지. 실업률이 급등해서 이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조만간 언제든지 결국은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역사의 어떤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네이버 찾아보면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 이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랑 이 물가 상승률이랑 거의 동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물가와 실업률은 이런 역의 관계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이 모습이 실증 사례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만 다르다? 앞으로도 계속 다를 수 있다? 이건 이제 경제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판인데, 저는 이거는 시차의 문제, 그리고 기저효과의 문제이지, 하반기에는 다시 결국 이 필립스 커브가 살아날 거다. 그 얘기는 물가가 오르든, 아니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급등하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지, 지금처럼 완벽한 그런 경제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연준의 입장은 야 지금 이렇게 뭐 실업률이 완전 고용인데 금리를 왜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물가는 높은데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 수준 계속 유지할 거고 시장에서의 기대는 뭐 연말 가면 세 차례 금리 인하인데 현재 연준의 기본적인 경제 전망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등의 이유가 없어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되려면 뭔가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뭔가 쇼크나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맞냐, 연준이 맞냐?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맞아도 별로 안 좋다. 연준 말하는 대로 금리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면 주식시장에는 밸류에이션 부담 다시 생길 거기 때문에 좋을 거 없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되면 현재의 경제 여건 상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쇼크나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특히나 주식시장의 위험자산에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즉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유력해 보이는 그런 뭐 취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중소은행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요번 고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이미 3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죠. SVB, 시그니처 뱅크,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까지 지금 3회사가 지금 주인이 바뀌었고요. 지금 4번째 은행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팩웨스트라는 은행입니다. 지금 팩웨스트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쭉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가 지난번 SVB 사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30불 갔던 주가가 9불, 10불까지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조금 뭐 SVB 진정되고 뭐 시그니처 뱅크 빠르게 미국의 FDIC랑 뭐 미국의 뭐 연준이랑 뭐 여러 정책 개입을 해서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또 빠르게 지금 급락을 했고요.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이 팩웨스트가 자산 매각 뭐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주가가 한 60%인가 40% 폭락했다가 금요일 날 좀 올랐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하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은행권 위기는 일단락된 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른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JP 모건의 수장으로서 지금 이분이 몇십 년 군림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니겠냐라고 이제 보는 쪽도 있고 야 이게 과연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냐라고 이제 우려하는 쪽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난주에 JP 모건에서 이런 미국의 지역은행들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JP 모건 내에서는 뭐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로 사람들의 기대를 바꿔가지고 시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요번에 은행 위기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발맞춰 JP 모건이 일제히 지역 은행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또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팩웨스트 주가가 60%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러한 주가의 급등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질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결국 핵심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이에 따른 충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에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4%로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 상단이 그리고 이게 연준의 주장대로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금 금리하고는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시장금리도 어떠한 요인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으면 미국 금리가 위로 올라가서 붙겠죠. 내지는 저도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 날을 엑스데이트, 즉 미국의 미국 정부의 통장이 마이너스로 가는 빵꾸 나는 그 날짜를 6월 1일로 보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지금 일주일 전과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1개월 단기채 금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4.3이었는데 한 주 동안 5.58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점선이 지난 일주일 전이고, 이 실선이 현재인데, 다른 금리 수준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1개월짜리 금리만 급등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옐런 의장이 엑스데이트를 6월 1일 정도로 언급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이내로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지금 5월 7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1개월짜리 금리가 일종의 이런 흔히 말하는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 미국 경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반영해서 지금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 불확실성들이 산적해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한 분기 정도는 그래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여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지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저는 차익 실현과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는 데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제가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를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그럼 뭘 늘려야 될까? 채권일까? 채권도 나쁘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건 좋긴 하는데, 이제 저는 이미 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 비중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점진적으로 채권 비중 늘려가시면 되고, 저는 차라리 지금은 금리도, 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도 그렇고, 한국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반등하는 거 기다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저는 좀 비중을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현금 비중 얘기하다 보니까 현금이면 너무 놀잖아요. 그래서 ETF 중에 파킹용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코프루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이래요. 상장한 이후에 계속 주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가격이. 왜냐면 이 코프루라는 게 뭐냐면 KOFR이 뭐냐면 코리아 오버나잇 파이낸싱 리포 레이트,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나 통한증권의 이길물 RP를 통해서, 이제 RP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담보로 자금을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때 내지는 운용할 때 금리가 이제 RP 금리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수준이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조금 기사를 보면 삼성자산운용이죠. 코덱스가 이 코프루 ETF가 1년간 무손실이랍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참 재밌죠. 지난해 4월 26일 상장된 이후에 1년 동안 한 하도 수익 하락이 발생하지 않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얘는 이제 듀레이션이 1일, 하루짜리인 채권에 매일 투자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연율로 한 2.7% 정도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는데, 최근 1년이 그렇고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이거 수익률 거의 한 3% 중반 나올 겁니다. 1년 동안 쭉 가져가 보시면. 웬만한 주식 하는 것보다는 안 까먹고 3.5%라도 거두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도 계속 이제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 좀 줄이고 차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요 코프루 파킹 통장에 집어넣고 당분간은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운용 전략이고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2024년도 내년도에 반감기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반감기 뭔지 아시죠?
이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서 공급이 절반으로 주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거는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좀 관심은 가지시라. 뭐 저희는 뭐 주식이건 채권이건 뭐 부동산이건 뭐 원자재든 뭐 이 가상화폐건 뭐 시장을 전망해서 좋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뭐 정치적으로 최근에 어떤 뭐 정치인이 뭐 코인 부자이던데 뭐 그 얘기는 정치적이니까 얘기니까 안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정치인 아니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은 이렇고요. 다음 주 이벤트 일정도 수요일날 미국의 물가지표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환경,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적어도 한 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영원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이 주식, 특히나 상반기 말까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차익 실현과 비중 축소, 주식 비중의 축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